2024년 12월 23일입니다.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에 대한 얘기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장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괜찮은 상황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얘기를 해드렸죠. 지지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2440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야지만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보게 되면은 아직은 2440포인트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저점이 670포인트 부근이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670 위에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6,400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2,200억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브로드컴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대형 폭메모리, 그러니까 HBM 제품 HBM4를 공급해 달라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인공지능 가속기 개발에 나선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브로드컴에 잇따라 설계를 맡기게 되면서 AI 가속기에 따라붙는 고성용 HBM이 대거 필요해졌기 때문인데 그동안 엔비디아만 줄곧 바라봤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 다른 수요처 확대에 따라 수혜를 볼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이 브로드컴의 수요를 다 맞출 수 없을 만큼 상당한 물량이 삼성전자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겠죠. 수율이 얼마나 나오냐. 그게 변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6% 감액된 거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미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 AMD, TSMC,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모건 스탠리는 2025년에 최고주 추천 종목에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은 YC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기자재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수혜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국에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조선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예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유럽에 지금 너 석유랑 천연가스 사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 4년 동안 뭐 적어도 3년은 뭐 관세에서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수입을 좀 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 게 러시아의 천연가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천연가스가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수익 다변화는 아니죠. 공급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뭐 이쪽 미국 쪽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만들어 놓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군에서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소식에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미국의 우주항공 업체의 주가가 상승한 것도 하나의 수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인스티티브 머신, 그다음에 로켓랩, 버진갤럭티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 것도 하나의 수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시사에 뭐 인맥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양자암호 관련주가 미국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왔던 종목들은요,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데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볼 거면 뭐 ETF나 이런 종목들을 보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뭐 변동폭이 크기는 하겠지만 꾸준히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콘텐츠는 오징어 게임 시즌 2 기대감 지속 등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SBS 이슈도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뭐 실적은 매년 좋아진다라고 했던 기대주였던 게 OLED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애플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제무역위원회 중국의 BOE 제품 수입 금지 촉구 소식에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슈가 될지 중장기적인 이슈가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 맵을 잠깐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삼성전자가 0.94,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 운송 장비죠. HD 현대중공업이 3.65, 하나오션이 6.89,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 우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뭐 말씀을 해드렸던 조선과 그다음에 항공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나 현대일렉트릭, 뭐 이게 전선 관련주도 역시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죠.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효성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 시스템도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이 뭐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LIG넥스원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과 DB, 손해보험, 삼성화재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9.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화엔진, 인프라코어, SKC,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증권 관련주도 역시 강보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HLB가 좀 떨어지고요. 뭐 이쪽에 보면 로봇이나 반도체 이쪽이 다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학 쪽 보게 되면 2차전지인데 2차전지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마이크론, 덕산네오룩스, LG 관련된 이슈였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재룡전기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 보면
TSE,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금속 쪽에서는 뭐 성광, 밴드나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세트라가이도 뭐 우주항공 쪽으로 이슈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빨간색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 그냥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요러고 있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깜짝 면담을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에 뭐 신세계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두산바켓은 수소지게차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상용을 하게 되면서 민간으로 뭐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천 남동농협과 유니투스 충주공장에 한대와 세제를 공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이슈가 나온 거는 그동안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했던 종목들이 타이밍에 나왔던 종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 참고로 장 막판에 로봇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이 또 하나 타이밍에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별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 이상 움직였던 오픈엣지, 이마트, DIT, 리노공업도 볼게요. 리노공업 보도록 하겠고, 덕산네오룩스 보고요. 칩스앤미디어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오픈 엣지 먼저 보죠. 오픈 엣지. 뭐 반도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 금요일 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전일의 고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고점이었던 13,800원을 돌파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이 그 58%밖에 동반이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동시호가에 13,800원 돌파하는 여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뭐 지금은 여전히 제가 손절가로 잡고 있는 가격은요, 처음에 매수가 진행이 되었던 12,200원 수준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이제 동시호가 들어갑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만난 거죠. 그러면서 스페이스X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뭐 순간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신세계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뭐 신세계 INC는 상한가 오늘 기록을 했을 만큼 뭐 이마트도 타이밍에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어, 실적도 올해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진짜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뭐 82,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단기는 아니겠죠. 중장기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IT. 제가 12월 4일날 이때였죠. 이때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12월 12일날 요거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 오늘은 거의 뭐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지지가 저항이 됐었던 가격이 13,000원이었는데 이 13,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횡보하고 있고, 이 횡보를 돌파를 하는 가격은 13,150원입니다. 이 13,1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상승으로 인해서 리노공업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날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아놨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된 거는 뭐
이때가 매수된 거죠. 이때 매수된 거고 올라가다가 지금 제가 또 다른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있는 건 20만 5천 원입니다. 20만 5천 원대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20만 5천 원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실적은 작년 올해죠. 올해부터 계속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영원한 이슈가 아마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실적이 뭐 그렇게 예상치만큼 나오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다가 내년에도 역시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반등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3%좀 상승하나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2.69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뭐 장중에 3%대를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고요. 전 고점, 그러니까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는 29,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 역시 전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지지선 부분이 여기였거든요. 지지선은 이탈 안 하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정리를 좀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오늘 3% 이상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두 종목을 볼게요.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수 타이밍에 나온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체크가 지금 안 돼갖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를 했을 때랑 다르게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에 나와서 동시효과 부분이었던 현재 부근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더 볼게요. CNC 인터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46,000원이었죠. 이 가격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원래는 12월 13일 날 관심 종목으로 잡았었는데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건 아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 저항이 여기 있었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지를 잡고 고점이 형성되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 이렇게 좀 있는데 폭이 좀 큽니다만 이 저항을 지금 돌려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내년의 실적은 좋아요.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매수 타이밍은 현재 부근인데 일단은 저항을 돌파했다는 모습 때문에 오늘 매수 타이밍으로 관심을 좀 잡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DI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수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종목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종목을 더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 4분기 실적 좋다라고 아까 확인하셨죠. 4분기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내년 실적도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정을 이렇게 큰 폭으로 받은 거는
권리락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권리락. 유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규모 유증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죠. 소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세를 좀 보였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가격은 1,500원 돌파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00원 돌파시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800원 돌파시 2차 매수, 1차 매수 1,500원, 2차 매수 1,8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500원을 돌려냈다라고 가정을 하고 손절가 타이밍은 1,100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외에 내년의 실적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여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DI가 저는 내년에 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종목입니다. 올해 그 실적이 크게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역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2023년보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2,000원을 형성을 했는데 이 12,000원 돌려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실적 흑자 전환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 실적 확인해 보세요. 물론 예상치긴 하겠지만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내일 12,000원대까지 조정받으면 매수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내일 조정을 좀 받는 거 뭐 내일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매수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12,000원 부근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부근은 좀 지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녹십자홀딩스 녹십자홀딩스는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18,000원 돌파 시 1차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매수는 18,500원 돌파 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려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2분할 매수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은 박스권 돌려내고 그 다음부터 상승 추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때 뭐 이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높았던 수급보다 더 많은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돌려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해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RF텍도 매수를 하려면 조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4,135원, 4,135원을 돌려내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 중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뭐 트렌드로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5,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요. 5,8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해 드렸고요. 시장 마감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했는데 장 막판에 수급이 외국인은 소폭 좀 줄었고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기관에서 조금 더 늘어났고 종가랑 아까 전에 봤던 2442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코스닥을 확인해 보게 되면 마지막에 동시호가 수급 중에서 기관은 뭐 동일한데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뭐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변동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실적 나오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 쪽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지금 만약에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물릴 종목에서 물린 종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물론 안 물리면 더 좋겠지만, 근데 어떻게 됐든 믿고 버틸 수 있는 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